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이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었고요. 작년 3월에 저희가 브랜드를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대회에서 좀 발표를 하다 보면 좀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발전 기자재를 제작하고 또 EPC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발전 기자재로는 뭐 저희가 초대형 가스터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기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원자력, 대형 원자력에서 SMR까지 그렇게 다양한 기자재들을 저희가 제조하고 또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통적인 기계 제조, 그 다음에 이제 구축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어떤 추진 방향과 솔루션을 좀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를 이분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시죠. 여기 보시면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더 오래 집중할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IT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런 기존에 있는 산업 자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왜 디지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최신의 기술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자. 뭐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매칭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좀 방향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스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과거의 기술도 있겠죠. 근데 과거의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뭔가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 여정은 뭐 최근이 아닙니다. 사실 올해로 한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전략을 가져가게 된 것이 2013년 탑다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CEO 전략으로 좀 시작이 됐고요. 초기 이제 시드 단계에는 전사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때 조금 굉장히 많이 앞서긴 했지만, 이때 이제 AI 박사님들을 굉장히 좀 많이, 저희 조직에 조인을 좀 하시게 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문제를 좀 풀 수 없을까라고 시작한 시기가 2015년부터 2017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R&D 활동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 뭐 CKL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아니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지만 처음에 이제 이미지 분석과 같은 일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R&D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진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레디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실증하는 단계가 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공장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회에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그 시점이 바로 레디 단계.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I 솔루션들을 좀 실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때 저희가 뭐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뭐 IoT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생태계들이랑 이제 얼라이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러 잘 할 수 있는 회사와 파트너링을 해서 추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AWS, 뭐 기타 등등 글로벌 IT 벤더들이랑 같이 좀 파트너십을 해서 이런 실증을 수행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증들이 좀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던 그 솔루션들을 솔루션화하고 패키징화하고 그 서비스화 혹은 사스화하는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적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발전 산업에만 그 기존에 좀 적용해 오다가 발전이 아니라 이제 제조 산업 전반으로 좀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정유사나 수소 공장 아니면 화공 그다음에 뭐 조선 이렇게 해서 제조 산업 일반으로 저희 솔루션들을 좀 확대 적용하는데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저희가 아까 데이터와 AI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왜 데이터하고 AI냐? 아까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최적의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 데이터와 AI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정적인 패큐레이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룰에 의해서 혹은 뭐 요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 의존하는 거죠. 데이터는 시스템이 제공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한다. 사람의 의존적인 여전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뭔가 시스템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제해서 전달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예측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AI를 도입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이 아니라 예측 최적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형식지화해서 시스템이 쌓이는 것. 즉 AI 모델들이 계속 고도화돼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정적 분석이 아닌 실시간 분석 그리고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델을 가질 수 있는 변화 대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I에 집중했던 거고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저희의 회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접근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 진단 분야, 최적화 분야,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설비를 실제로 설계, 제조, 그다음에 구축까지 하다 보니까 운영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 기기들에 대한 어떤 고도화라든지 설계에 대한 고도화, 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AI 등장, 올해 이제 뭐 생성형 AI가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하던 부분들이 바로 분석적 AI입니다. 어널리티컬 AI인데요. 뭐 예측하거나 최적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AI,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호 좀 결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어떤 분들은 생성형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비정형 데이터들 하고 그다음 실제로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자체를 종합해서 뭔가 생성형 AI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을 정제해서 전달해 주면 굉장히 업무적인 효율이 있겠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고 온라인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 것인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의 생성형 AI 활용 수준을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보안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나 국방 쪽이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활용. 그러니까 보안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지금 그 오픈 AI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용 개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I는 최대한 이제 막아놓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안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직원들이 지금 사무직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뭐 지금 어떤 것들
활용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지식 검색이나 교정이나 번역이나 요약이나 아니면 뭐 그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 업무에, 딥하게 좀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까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어, 오픈소스 기반의 그 LLM 모델들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완벽히 보완이 된 상태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내부 어, 그, 그 지식 정보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에 특화된 그 파인 튜닝 자체를 그 언어 모델을 또 훈련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나 또 어널리틱스 AI와 이 생성형 AI 연결을 해서 어떤 저희들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도 역시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생성형 AI가 한국어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도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일럿이나 아니면 POC 프로젝트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데이터 분석과 AI R&D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 산업 그 레퍼런스를 좀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산업적으로 이제 상업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주요한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7년 전, 8년 전부터 나온 얘기죠. 예지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장 발생 전에 사전에 고장 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또 이런 솔루션들이 또 이런 IT 솔루션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 도메인 회사다 보니까 산업 시설들이 산업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꺼놓고 있거나 아니면은 활용을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유를 들어보면 허위 알람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알람이 사실 이제 뜨게 되면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뜨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허위 알람을 취소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알려줄 수 있을까에 좀 집중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은 저희 공장에도 지금 주단 공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해서 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한 9개 사이트 발전사나 아니면 수소 공장 뭐 이런 데 지금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최저가 맥스 1초 내에 뭐 어떤 예측치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자동화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내장돼 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적용된 그 사이트들을 보면 현장 활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번 이제 공장에 대해서 뭐 정기 점검이라든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기 확인들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서부터 여기에서 나온 알람이 떠야 이제 실제로 그 해당하는 담당자가 그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형태대로 프로세스가 바뀌기도 하고요. 내부 프로세스 바뀌기도 하고 저희랑 커뮤니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능에 대한 추가나 보완들을 끊임없이 계속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프리비전이라고 하는 사전 알람 기능에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부분을 이제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적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MS 센터라고 원격에서 그 터빈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원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호나 데이터들이 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분석해서 진단 보고서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요런 프로세스를 실제로 과거에 고장났던 여러 가지 기록들, 정비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고장 이력들이 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다가 여기 보신 것처럼 과거 대비의 운전 변화라든지 기동 실패라든지 센서 오류라든지 이런 분석형 AI를 장착을 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생성형 AI가 취합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공수 자체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대로 좀 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연소 최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일러 연소 최적화, 뭐 케미컬 투입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솔루션인데, 사실은 이제 사실 저희 쪽 내부에서도 완성도가 가장 높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어떤 그 연소를 할 때 공기와 그다음에 연료를 배합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최저값을 AI가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설비에 제어를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솔루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솔루션들은 다 룰이나 어떤 수학 그 저기 함수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함수에 의해서 캘큘레이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셀프 러닝 기능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계속 모델을 스스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최저값을 도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부발전 신보령 1, 2호기에 저희가 상업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확장할 계획. 그래서 뭐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인도에 적용된 화면 사례인데, 실제로 뭐 좌측에 보신 것처럼 그 연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준 연소와 그다음에 지금 연소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최적화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자동차의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은 그 또 에코 모드처럼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이 있어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선택에 따라서 얘가 최적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코스트 세이빙이나 아니면은 낙스 배출이나 아니면 이런 대기화 오염 물질 들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이 솔루션 자체는 그냥 뭐 이렇게 참조용이 아니라 뭐 비용 절감이나 안정적인 운전이나 아니면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AI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파계 검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DD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파계 검사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용접의 어떤 결함을 찾는 그런 이제 RT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이제 건강 검진할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 검사를 하는 UT라고 하는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기존에 있는 설비 자체를 부수지 않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결함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존의 방식 자체가 사람이 그 비파계 검사자, 즉 전문가가 육안으로 식별을 해서 결함을 찾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 전문가 숫자가 현장에서 급격히 줄고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 페일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 솔루션이 AI로 판독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파계 검사자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비파계 검사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용접 부위에
얘가 자동 인식해서 그 부위로 찾아가고요. 그게 이제 ROI라고 하는 프로세싱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용접 부위를 자동으로 찾아가고 그 자동으로 찾아간 그 용접 부위에서 실제로 어떤 디펙이 있는지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포트로 산출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사실은 그 개발된 지가 이제 6년 차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의 표준 프로세스로 저희 이제 공장에 창원 공장에 적용한 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그 설비들을 제조하기 때문에 특히 용접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품질 검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표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저희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대외적으로 상용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파괴 검사에 대한 수요 자체가 품질 검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올해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UT입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지금 뭐 현재 보시면 과거에는 뭐 UT 검사를 하면 UT 검사는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죠. 날아가 버리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플럭추에이션을 보고 판독자가 불량 판정을 해서 공정을 스탑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가이드를 주는 이런 방식인데 현재는 이제 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이 판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설비를 중지를 시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디펙을 알려줍니다. 또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판독자가 바로 즉시 그 리포트를 검수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대로 공장에서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동 로봇에 그 UT 장비를 물려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이제 이런 대형 로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약에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왜냐면은 저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꼼꼼히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설비 자체도 여러 번 돌려야 되고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업이 생각보다.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어쨌든 작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UT 솔루션이 물려서 만약에 필요한 데이터, 만약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상 데이터는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위에 대해서 그 레포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창원 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필름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검사 데이터들이 저렇게 필름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활용이 다 안 되죠.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디지털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품질 데이터를 뭔가 좀 객관화 즉 사람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품질 데이터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트 에셋에 연결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이력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이렇게 지금 저희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부분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것도 어떤 문제를 디지털 트윈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 어떻게 그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닥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와 AI를 결합을 해서 보다 실시간으로 뭐 예전에 그 유동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 며칠이 걸리고 저희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AI를 결합을 해서 디지털 저희는 이제 이걸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실시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예측 진단 솔루션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트윈을 왜 쓰냐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예측 진단이 지금 필요로 할 때 어떤 기기의 설계나 물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얘에 대한 그 부품에 대한 수명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정밀 예측 진단하거나 아니면 수명 예측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기기 설계를 할 때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기의 설계를 변형한다든지 뭐 이런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를 보면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첫 번째 이제 형상모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프리비전이나 예측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 연결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는 게 뭐 한 2단계 정도. 근데 이제 3단계가 결국은 설계나 물성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3단계 단계, 즉 부품별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요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품들이 서로 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예측치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어, 그 APR 1400, 즉 저희 원자로에 있는 RCP라고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있는 펌프인데요. 이게 이제 그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고장이 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원자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RCP 펌프에 대한 정확한 수명 예측과 그리고 RCP 펌프 자체가 돌아갈 때 균형에 대한 정확한 그 예측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엄청나게 큰 뭐 몇 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계획을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시작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성공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대로 저희 그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희가 참 10년 전에 시작을 할 때, 뭐 거대한 음, 그 꿈을 꾸고 그렇게 R&D를 시작을 했던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 시작한 과제들을 계속 성공해 나가면서 솔루션으로 진화를 시킨 것이고요. 이렇게 좀 잘 되다 보니 저희가 저희만 쓰기에는 너무 가까운 솔루션들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외 사업화를 지금 진행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이제 많은 고객들 만나보면 굉장히 크게 시작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하는 하지만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라도 작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업데이트 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골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작게 시작해다 하더라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좀 발표를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에 수고해 주신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영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 상무님의 그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질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반응 버튼이고요. 반응 버튼에 이제 손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음소거 해제를 요청을 드리고 해제 후에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삼성중공업 김윤 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질문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의 이중남입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소인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춘데 EPC 업계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다양한 그 DT 기반의 솔루션들을 이렇게 성공하셨고 지금 이제 사업화 준비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 PC 업계에서 만든 이러한 패키징과 솔루션화된 내용들이 사실 보면 그 사업화 입장에서는 그 엔드 유저가 이제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보면 이 범용 이 아이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팔로가 과연 많이 있을까? 그냥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거 사업화로 이어지는데 뭐 몇 개, 뭐 몇십 개 정도는 팔 수는 있겠지만 그게 수백 개, 수천 개 이런 패키징화된 솔루션들을 과연 그런 시장성을 가지고 팔 수 있을까라는 게 이 PC 업계에서 제한된 어떤 시장 안에서의 어떤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네. 관점에서 사업화 전략을 어디까지 시장 범위를 보시고 펼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네, 저희도 사실 숙제이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창원 공장에서 설비를 아까 원자로나 이렇게 뭐 터빈이나 이렇게 제작을 하는 공장 내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 구축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적용하는 EPC 환경에서 구축하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발전 쪽에서 이제 주로 요런 솔루션들을 판매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사실 이제 프리비전 같은 경우는 뭐 수소 공장에도 들어가고 근데 현재 이제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도 마찬가지 파이프나 튜브가 들어간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정유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사업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장도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디지털 사업이 결국 성공을 하려면 이게 큰 시장에 사실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패키지가 팔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해외 사업들도 좀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혼자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해외 여러 기업들하고 얼라이언스를 해서 같이 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업 혼자서는 뭐 저희 회사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사업 체계들 자체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서 마케팅 세일즈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솔루션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해외에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이런 AI를 시작하는 이런 제조 분야의 AI를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협업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쌓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스 형태대로 혹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 그런 방향성대로 계속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산업에 특화된 파인 튜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중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을 위해서 그 GPU 등 대량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튜닝된 결과와 성능도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사에서 이런 투자를 할 만한지 또 어떤 활용도와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저희가 사실은 LLM을 개발을 하는 회사가 사실은 아니라서요.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픈소스 LLM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걔를 잘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GPU, 저희가 이제 유동 해석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HPC 관련된 인프라는 구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LLM을 기반으로 LLM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파인 튜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뭐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진짜 그렇게 많은 그 인프라를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도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까 도메인 전문자에서 이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진단 보고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RMS 센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조사이기 때문에 설비 제조사이기 때문에 설비 제조사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보증 계약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단이나 아니면 서비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사실은 서비스 보고서를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전문가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비스에 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 이들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 과거에 그 설비에 문제가 있어 동일한 상황 을 이제 추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고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 기계가 작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의 여러 가지 정비나 아니면은 고장에 대한 이력들, 데이터들이 사실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정비 보고서들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이 이력들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지 않고 SLM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업무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설계리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팀들의 업무들을 보면 과거 데이터를 찾아서 헤매는 일들이 거의 대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맨먼스에 비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만약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채팅창 통해서 미소정보기술의 신혜련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센서나 각종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결측치나 아웃라이어 값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져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당연히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돼서 들어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첫 번째 제일 먼저 개발을 한 게 센서 오류를 찾아내는 이게 센서 오류인지 실제로 기계에서 잘 발생한 그 데이터인지를 식별하는 그 AI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로는 센서로부터 정확하게 들어오는 값들을 정제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통 이제 설비에 있는 시간 데이터하고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시간 데이터가 달라가지고 설비마다 결국 이렇게 그 데이터 정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는 데이터 자체를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일단은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AI에 뭔가 학습시켜가지고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정제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뭐 두 번째 단계라고 좀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전처리 과정이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 해결을 하나, 뭐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구나 아니면 전처리 기법들 혹은 사람들이 데이터들을 맞춰야 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인프라 자체를 새로 구축을 좀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툴이나 도구들,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네, 어, 그 발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